안녕하세요. 2023-1학기 파견교환 방문학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게 된 국제팀 서은영입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부득이하게 녹화 영상으로 대체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팀에서 교환 방문학생 전체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학사지원팀에서 학점 인정 관련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도 벌써 2년 반이 지났으나 아직까지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 그리고 본교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23-1학기 파견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파견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으나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파견 가능 여부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몇 가지 안내사항을 전달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항공권은 입학 허가서 수령 이후로 발권을 미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반드시 환불 가능한 조건으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숙소, 특히 외부 숙소 계약 시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강 웹메일을 수시로 확인하고 본인이 파견 갈 국가의 뉴스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파견 직전까지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파견 준비 과정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8월 중에 교환학생으로 선발이 되셨고요. 지금은 9월 중 파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여권 발급 및 사본 제출. 두 번째, 파견대학 및 국가에 대한 정보 수집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분들께서 이미 여권 사본을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여권이 만료되어 신규 갱신이 필요하신 분들 또는 여권이 없어서 신규로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신청을 하셔서 그 사본을 국제팀 담당자한테 이메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여권을 제출해 주신 분들께서도 여권의 유효기간은 반드시 다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한국에 돌아오는 때까지 돌아오는 그 날짜를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은 여권이 유효해야 하므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2024년 한 2월 정도까지는 유효한 여권을 들고 출국을 하시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마다 요구하는 여권 잔여 유효 기간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간을 확인을 하고 여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서류, 기타 제출해야 되는 모든 서류상의 이름을 여권명과 동일하게 변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파견대학 및 국가에 대한 정보 수집은 국제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경험 보고서 또는 각종 블로그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학교의 위치나 방문 교통편, 개설 전공 및 교과목, 기숙사 보험 등의 정보도 함께 미리 파악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사의 국제팀에서는 파견 예정 대학에 학생이 선발되었음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상대교에 통보하기 전까지는 학생분들이 개별적으로 파견 예정 대학에 아직은 연락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국제팀 또는 파견 예정대학 국제팀에서 학생의 서강 웹메일로 어플리케이션, 그 지원 서류 및 기타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 대해서 안내를 해올 예정이기 때문에 서강 웹메일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9월과 10월 중으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파견대학 원서 및 서류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파견 원서 준비의 시작은 서강 웹메일을 확인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서 마감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인데요. 따라서 서강 웹메일을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타 이메일 계정으로 연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마다 준비 서류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은 교환학생 신청서, 건강증명서, 추천서, 기숙사 신청서, 수강 신청서, 은행 잔고 증명서 등의 서류입니다. 반드시 서류를 최종 제출하기 전에 서류 사본 한 부를 만들어서 개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개별 우편 발송 또는 국제팀에서 일괄적으로 우편 발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각자의 그 파견 그 대학에서 아마 별도로 안내가 갈 것이기 때문에 또는 국제팀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맞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파견 원서를 발송을 하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하면 되냐면 첫 번째로는 계속 강조를 하지만 주기적으로 계속 이메일, 우편물 게시판을 수시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장학금 신청 기간에 맞춰서 장학금을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비자 신청 절차를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파견 국가의 언어 습득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메일을 수시로 확인을 하는 것은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입학 허가서를 발급받은 이후에는 상대교 이메일 계정이 생성이 되고 해당 이메일 계정으로 안내사항이 발송되는 경우도 수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서강 웹메일 플러스 상대교 메일 계정까지 상시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파견 원서를 제출을 하고 나서 입학 허가서를 받기까지는 최소 한 달에서 세 달까지도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장학금 신청. 장학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뒤에 자세하게 다룰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으로는 국가장학금, 다산장학금, 그 외에 생활비성 장학금으로는 미래에셋 장학금, 그리고 유럽으로 파견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셈디오 장학금이 있는데 봄학기 파견에는 아셈디오 장학금이 없어서 이번에 파견되는 여러분들께서는 그 아셈디오 장학금 신청이 불가함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입학 허가서가 도착하기 전에 그 비자 신청을 할 때 필요한 모든 서류를 파악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해놓고 입학 허가서가 도착을 하면은 이제 그 즉시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해당 국가의 언어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간단한 표현은 할 수 있도록 미리 조금 습득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입학 허가서가 도착하는 단계인데 이 시기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빠르면 10월 그리고 늦으면 1월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입학 허가서가 도착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해야 되는 것은 이제 비자 신청, 항공권 구입 그리고 해외 여행자 보험 가입입니다. 일단은 입학 허가서는와 그 국가별 필요 서류를 지참을 해서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급적 입학 허가서를 받으면 바로 비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스페인이나 크로아티아 같은 일부 국가들은 비자 발급에 최소 2달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도 걸릴 수가 있어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더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항공권 구입의 경우에는 반드시 환불 가능한 표로 구입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여러분들이 기숙사 입사일 그리고 파견학교의 OT 일정에 맞춰서 항공권을 구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인데요. 보험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또는 사고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일부 학교들은 그 해당 학교에 의무보험 가입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해당 학교의 보험을 가입을 하고 학기 전 및 학기 후 여행하는 기간 중에 보험은 한국에서 별도로 해외 여행자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파견 학교에서 의무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날부터 귀국하는 날까지의 해외 유학생 보험을 한국에서 미리 가입을 하고 출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출국 전 서류를 본교에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국 직전에 해야 하는 절차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수강 과목에 대해서 상담. 두 번째, 단기 유학 서약서 제출.
세 번째 보험 가입 증서 사본 제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해외 파견교에서 이수한 과목을 우리 학교 전공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해당 학과장님 또는 학과 사무실에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이 절차는 가급적이면 출국하기 전에 해주시면 좋고, 특히나 경영학이나 수학 전공 과목 이수할 대상자는 반드시 출국 전에 사전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경영학과, 그다음에 수학과에서 특별히 요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학과 경영학과 학생들은 또는 그 해당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이 부분을 꼭 머리에 잘 기억해 두시고 출국 전에 상담을 하시면 되고요. 상담하시는 방법은 보통 학과장님께 이메일로 이제 해외 대학에 가서 이러이러한 수업을 들을 건데 이러한 수업이 본교의 이러한 수업으로 변환 가능한지 알고 싶다, 이렇게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정중하게 보내시면 됩니다. 특히 이메일을 보내실 때 뭐 학번과 뭐 전공, 이름을 기재는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해외 대학의 실라버스까지 가급적 첨부해서 학과장님께서 우리 학교의 그 교과 내용과 해외 대학교의 교과 내용을 비교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필수 자료 같은 것들을 꼭 첨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기 유학 서약서 제출은 여러분들이 해외 출국하기 전에 본인도 동의를 하고 부모님께서도 동의를 하신다는 그런 서약서입니다. 그래서 그 서약서를, 그리고 보험 가입 증서,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서를 출국하기 한 달 전까지 서강대학교 국제팀으로 제출을 해주신 후 출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파견 전 유의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점 인정 관련해서는 추후에 이제 학사지원팀 담당자분께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학점 인정 업무 자체는 학사지원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문의는 학사지원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는 해외에 살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서강대학교 국제팀으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3자를 통해서 상황을 전달을 할 경우에는 정보가 왜곡이 되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팀에서도 정확한 판단 그리고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이 직접 국제팀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견 학교에서 오는 서류나 책자를 잘 챙겨 놓으시고 출국 시에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입학 허가서는 반드시 잘 챙겨 두시고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파견 시점에서도 여러분들의 CGPA가 2.7 또는 파견대학 요구하는 성적이 그보다 높다면 그 이상이 유지되도록 학점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 서강 웹메일은 놓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견되는 그 학기의 그 학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파견되는 학기에 본교의 학적 상태가 재학이어야 합니다. 그 얘기인 즉슨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 가을 학기에 휴학 중이라면은 반드시 내년 복학 신청 기간에 복학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1월 말부터 2월 중순 사이에 복학 신청 기간이 있고,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서강대학교 홈페이지 학사 공지 쪽에 올라갈 거고, 또 저희 국제팀에서도 해당 공지를 다시 한번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반드시 본교 등록금 납부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를 해주셔야지만 학적 상태가 재학으로 유지가 됩니다. 해외 협정 대학 개강일 또는 출국일과는 상관없이 본교 등록금 납부 기간에 납부를 해주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1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은 2월 중순 정도가 됩니다. 이때도 국제팀에서 그 등록금 납부 공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몇 가지 유의사항들이 있는데요. 앞에서도 조금 언급이 됐던 부분들이라서 첫 두 개는 조금 패스를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파견을 취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그 즉시 국제팀에 상담을 먼저 해주시고, 취소가 결정이 되면은 취소원을 작성을 해서 저희 서강대학교 국제팀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파견 기관의 사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파견이 취소가 될 경우에는 취소원을 제출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저희 국제팀으로도 반드시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파견 연장이 가능한가요? 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장하는 학기를 포함해서 교환학생, 방문학생 또는 자비 유학 등 정규 학기로 여러분들께서는 최대 2학기까지는 파견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는 학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학기 연장을 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첫 학기 파견 중 동일 기관으로 한 학기 연장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2회차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두 개의 가장 다른 점은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미 첫 학기에 나가 있는 와중에 학교가 괜찮은지를 경험을 해보고 한 학기를 연장하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첫 학기 파견 전에 이제 두 번째 학기에 대한 그 기관도 결정을 해놓고 출국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2가지 방법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 점은 무엇이냐면 2023-2학기 교환 쿼터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A라는 대학에서 한 학기를 연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2023-2학기 교환학생 선발을 할 때 저희 국제팀에서는 1회차 지원자, 즉 처음으로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기관 배정에 대한 우선권을 드립니다. 따라서 1회차 지원자들이 A라는 기관에 배정이 완료가 돼서 잔여 쿼터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그 해당 기관으로 한 학기 연장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마찬가지로 2회차 프로그램을 신청을 할 때도 예를 들어 나는 B라는 대학에 이미 1회차 기관 배정이 완료된 상태이고 C라는 대학에 가고 싶어서 2회차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2023-2학기 1회차 지원자들의 C 기관으로 전부 다 배정이 완료가 돼서 잔여 쿼터가 없을 경우에는 C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2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학업 계획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2회차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또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했다면 반드시 서강대학교 국제팀 담당자한테 학기 연장에 대해서 의견을 알려주셔야 되고 또 그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비자, 그러니까 체류의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1학기 파견이고 중간에 긴 여름방학이 있은 다음에 2학기 파견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비자 신청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반대로 2학기가 첫 학기 파견이고 1학기가 두 번째 파견이라면 그 사이에 겨울방학이 매우 짧기 때문에 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많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회차 신청을 했지만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취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자에 문제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동일기간 한 학기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2회차 프로그램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출국을 하고 나서 반드시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잘 도착을 했는데 부모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연락을 받지 않으시면 잘 도착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현지 도착 시 바로 연락을 드리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강대학교 국제팀에는 파견대학 등록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강 후 열흘 이내에 이제 저희 본교 국제팀에서 미리 발송한 파견대학 등록 확인 온라인 설문조사를 온라인상으로 제출을 해서 저희 쪽으로 이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내용은 이제 현지 도착 여부라든지 현지 비상 연락처 등을 알리는 용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잊지 마시고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견대학 파견 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강 과목에서 실력을 발휘를 해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해외 교환 학생을 본교로 유치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파견 대학교에서 스터디 어브로드 페어라든지 익스체인지 페어 등이 있을 예정인데요. 그때 서강대학교를 홍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방역 수칙을 지키는 안전한 수준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사진은 그 파견대학 그 교환학생 박람회에 참가했던 본교 학생들의 사진입니다. 파견 후에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견 학교와 본교의 학칙 및 예의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국 교수님들의 경우에는 성적 상향 요청 등의 이메일을 받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메일은 보내지 않도록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외에서는 drugs나 알코올의 유혹이 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절대 빠지시면 안 되고 특히 마약 등 각종 그 drugs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파견학기 종료 후에 상대교회 국제팀, 서강대 국제팀으로 성적표 발송을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상대교회에 이제 미납 내역이 남아 있어서 성적표를 못 받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비용은 다 완납 처리를 한 이후에 귀국을 하셔야지만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파견 종료 후 국제팀에서 요청하는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참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국 후 경험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시스템을 현재 만들고 있는데 아직 조금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완료가 되면 이 시스템에다가 그 경험 보고서를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그 시스템이 조금 완료가 안 됐을 경우에는 현재 경험 보고서 사이트에다가 여러분들의 경험 보고서를 업로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험보고서 작성이 확인된 이후에만 저희가 서강대학 저희가 그 학사지원팀에다가 여러분들의 성적표를 전달을 해드리고 그 이후에 학점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험보고서는 돌아온 후에 바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장학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생활비성 장학금으로는 서강글로벌 교환학생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파견 교환학생 또는 방문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중 각에 곤란한 학생들 한 5명에서 7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항공료 및 체재비를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항공료의 경우에는 일반석 기준으로 왕복 항공료 실비를 지원을 해드리는데 최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체재비의 경우에는 월 50만 원씩 4개월, 총 한 학기에 20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리고 해당 그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그 통장으로 장학금을 입금을 해드립니다. 장학생 선발 기간은 여러분들의 기준으로는 한 2월 중순 정도에 선발이 될 예정이고 2월 말 정도에 장학금이 여러분들의 계좌로 입금이 될 예정입니다. 지원 방법은 서강대학교 국제팀으로 지원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하면 그 결과를 저희가 학생지원팀으로부터 공유를 받아서 그 국제팀에서 이제 가계 형편을 고려해서 장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국가 장학금 신청 기간에 반드시 장학금을 신청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동일 국가소득분위 대상자가 있다면 2022년 동계 계절학기까지의 누적 CGPA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학금 관련한 기타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파견 기간을 마치기 전에 파견을 취소하게 될 경우에는 장학금 전액을 학교로 환불을 하셔야 됩니다. 서강 글로벌 교환학생 장학금은
생활비성 장학금이기 때문에 등록금성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국가장학금으로 또는 다산장학금으로 등록금 장학금을 받는다고 해도 그와는 별개로 서강글로벌 교환학생 장학금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교외 장학금 중에서 생활비성 장학금을 주는 장학금이 있는데, 예를 들어 미래에셋 장학금 또는 아센디오 장학금 같은 장학금을 받을 경우에는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복수혜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서강글로벌 교환학생 장학금보다 미래에셋 장학금 또는 아셈디오 장학금이 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교외 장학금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안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미지는 외교부의 해외 안전 여행 사이트에서 발췌해온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지역들은 이제 여행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하시고 여행 계획 또는 출국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교부의 해외 안전 여행 사이트에 들어오면 위기별 상황 대처 매뉴얼이 있어서 이런 내용들도 한 번씩 꼭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을 다운받아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해외에서 자주 발생하는 그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장 큰 부분들이 도난과 분실일 텐데요. 여권이나 귀중품은 항상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카페나 식당에서 핸드폰을 잠깐 책상 위 또는 그 식탁 위에 두고 자리를 비운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지만 해외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식당에서는 가방을 의자에 걸어두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가방도 무릎 위에 올려놓는 것이 안전하고, 핸드폰이나 지갑 등은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시간이나 길을 물어오는 등 말을 걸 때는 극도로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2인조 또는 3인조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말을 걸어서 주의를 분산시킨 후 다른 사람이 핸드폰이나 지갑 등을 빼앗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모르는 사람이 말 걸어오면 일단 경계하고 물건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화물은 반드시 시선이 닿는 곳에 놓거나 아니면 일행이 있는 경우에는 한 사람은 수화물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 내 수화물에다가 뭐 마약이라든지 기타 알 수 없는 위험한 물건들을 집어넣고 나를 운반책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짐은 절대로 비워두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 마약 소지 및 운반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공항이나 호텔 등에서는 반드시 수화물을 가까이 둬야 되고, 수화물은 가급적 꼭 잠궈 주시기 바랍니다. 잠겨있지 않은 수화물에는 언제든지 위험한 물건을 다른 사람이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잠궈주시고, 모르는 사람한테 선물은 받지 마시고 짐을 대신 운반해달라고 요청을 받아도 반드시 거절을 해야 됩니다. 가끔씩 어린아이나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 노인이나 아니면 여성이 운반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도 거절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이나 장난감 등을 통해서 마약이 운반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파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나 술은 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음료나 아니면 술잔을 두고 자리를 비워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음료나 술에 약을 타서 범죄를 유도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의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잔은 항상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클럽 등에서 약물 주사기 범죄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클럽에서 이제 그냥 이렇게 좀 즐기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주사기로 따끔하게 이렇게 피부에 주사기를 놓을 때가 있는데 그 안에 어떤 약물이 들어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친구들과 같이 동행을 하시고 유의를 하면서 클럽 등을 다니셔야 됩니다. 기타는 이제 각국의 코로나19 입국 제한 현황이라든지 뭐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에 대해서 반드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국제팀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마도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실 텐데 그럴 경우에는 아래 그 이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로 궁금한 점을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국제팀 그 교환학생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